안녕하세요. 오토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은 10세대 완전 신형 모델로 돌아온 혼다 어코드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곳 이천에 있는 카페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다른 기자분께서 운전을 하셨고 저는 옆에서 동승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직접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옆에 타고 오는 동안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지난번 어코드 하이브리드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승차감이 정말 매끈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탁월한 승차감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상당히 여유 있어 보였고요. 근데 이번 10세대 어코드는 우선 사이즈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도 어코드에서는 없었던 그런 획기적인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도 이번에 추가됐다는 점, 그런 점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긴 한데 또 국내 실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차를 직접 받아서 시승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신차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 면에서 일단 전체 길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휠 베이스가 55mm가 늘어났어요. 특히나 이제 일본 이 중형 세단들이 보면 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휠 베이스가 좀 많이 짧은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휠 베이스가 좀 제대로 늘어났다. 좀 약간 글로벌 표준에 딱 맞는 수준으로 휠 베이스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요. 차체가 기존에는 소나타랑 비교해 보면 길이는 소나타보다 긴데 휠 베이스가 소나타보다 짧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휠 베이스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휠 베이스가 소나타하고 그랜저 중간, 그리고 차체 길이도 소나타하고 그랜저 중간,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어코드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딱 소나타하고 어코드 딱 중간에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디자인 자체가 폭은 좀 더 늘어나고 또 키는 약간 낮아지다 보니까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지붕이 낮아진 부분 때문에 보면 굉장히 좀 늘씬하게 날렵한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뒤에 트렁크 부분을 패스트백 스타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A7을 닮은 그런 비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이제 좀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디자인 면에서도 좀 역동성이 많이 가미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파워트레인에서도 좀 역동적인 주행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라인업이 기존에 4기통 2.4, 6기통 3.5,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세 가지인 건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있던 그 파워트레인과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가솔린 4기통 2.4와 6기통 3.5 엔진이 완전히 새로운 터보 엔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1.5 터보 엔진이 기존의 2.4를 대체하고, 그리고 가솔린 2.0 터보 엔진이 기존의 V6 3.5를 대체하는 그런 제대로 된 다운사이징 엔진이 이번에 장착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비 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차체가 그만큼 더 가벼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 성능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속기는 자동 10단이 이번에 그 2.0 터보에 추가가 됐는데, 그 전륜구동 세단에는 세계 최초로 10단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오디세이에 10단 엔진이 먼저 적용이 됐었는데 세단에는 최초로 적용이 됐다. 그 중에서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2.0 터보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름에 이미 스포츠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에서 볼 때는 19인치 휠이 적용된 점이 제일 큰 특징이고, 또 트렁크 위에는 얇게 리어 스포일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에 그 크롬 바가 있는데, 그 크롬 바가 1.5 터보랑 하이브리드는 그냥 실버인데 2.0 터보는 다크 크롬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겠죠. 19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되면서 좀 더 주행 성능에 포커싱한 부분이 돋보입니다. 오늘 시승 코스가 거의 고속도로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사실 좀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고요. 그냥 가속 성능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승차감 뭐 이런 거 정도나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회전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한 2100에서 1900, 1900, 1600으로 떨어지더니만 지금 1500rpm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단위 10단이군요. 100km에서 10단이 들어갑니다. 100km에서 10단이 들어가니까 회전수가 1500rpm으로 떨어지는데 10단인 걸 감안하면 기대보다 많이 낮진 않네요. 보통 한 8단 정도 변속기를 얹어도 100km에 1500rpm까지 떨어지는 모델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단이 장착된 걸 감안하면 그래서 뭐 8단에서 100km에 1500을 만들어주고 9단이나 10단은 한 120km, 130km 정도까지 갔을 때 그때 회전수를 더 낮춰주도록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단에서 지금 100km라는 얘기는 탑기어는 좀 포지션이 비슷하고 그 사이를 더 잘게 기어를 쪼개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힘은 상당히 좋군요. 기존에 그 V6 3.5가 280마력대였었는데 지금은 2.0 터보 엔진으로 256마력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이 2.0 터보 엔진은 시빅 타입 R, 네, 시빅 타입 R의 원치는 그 엔진인데 그냥 갖고 오진 않았고 타입 R은 뭐 300마력 정도 되니까 근데 이 차는 그 타입 R 엔진을 갖고 와서 약간 디튠을 해서 좀 더 실용적인 영역에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디튠을 해가지고 256마력 세팅으로 지금 장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3.5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출력은 좀 낮아졌지만 반면에 토크는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연비를 얻고 또 6기통의 부드러운 질감이나 또 강렬한 엔진 사운드 이런 부분들은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엔진 앞쪽에 실리는 엔진 자체가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핸들링 성능이나 가속감이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처음으로 이제 혼다 센싱이라고 해서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적으로는 30km 이상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그 이하에서는 이제 그 약간 레인 팔로잉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서 그 기능에 의해서 차가 정차하는 데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차에서부터 190까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작동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반면에 엘카스는 72km이던가 거기서부터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내 구간에서 뭐 가다 쓰다를 반복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아예 엘카스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최근에 그 현대차만 하더라도 이 반자율 주행 실력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지금 이 차는 아직까지 현대차만큼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만큼 안 된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현대차가 그 LFA라고 하는 그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까지 넣게 되면 정말 차선 중앙을 따라서 유지해주는 실력이 정말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지금 65km인데 이 상황에서는 엘카스가 작동을 안 하네요. 70km가 넘어가고 정확하게 72km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엘카스에 불이 들어오네요. 한번 잠깐만 이 상태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살짝 붙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네. 대체로 차선 유지는 어느 정도 잘 해주네요.
근데 이제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네요. 지금 경고가 나왔고요. 지금 기능이 해제가 됐거든요. 바깥으로 나가는군요. 네. 해제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에 의해서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핸들을 감아주는 그 시스템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운드가 지금 3단에서 기어비를 워낙 잘게 쪼개 놓다 보니까 지금 3단으로 거의 100km 정도까지 밖에 커버를 못하는 상황이네요. 기어비는 굉장히 잘게 쪼개 놨다는 게 확실하고요. 지금 계기판에 레드존이 한 6,800 정도의 레드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 6,500이 채 되기 전에 변속을 합니다. 변속을 하고 있고, 지금 시프트 패드를 스포츠 모드,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도 이 회전수 보정하는 실력은 거의 없어요. 네, 보정을 해주긴 해주는데 아주 천천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패드를 딱 당기는 순간 왕 띄워주는 거는 없어요. 이게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은 힘은 상당히 좋은데 그 시프트 패드 매뉴얼 모드도 따로 없고 지금 스포츠 모드가 들어와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도 기어를 내릴 때 회전수를 방 띄워주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군요. 스포츠 모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온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오프가 되고, 지금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그 회전계 쪽에 그 회전계를 좁게 변환시켜 주고 그 오른쪽에 부스트를 표시를 해주는군요. 노멀 모드가 되면 부스트 표시 없이 그냥 전체를 회전계로 사용을 합니다. 3단에서 100km를 못 가는군요. 근데 확실히 노멀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순식간에 서스펜션이 단단해져 가지고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안정감이 좋아지는 반면 유격이 스티어링의 유격이 줄어드는군요. 스티어링의 유격이 좀 줄어들고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담력이 많이 무거워지는 것 같진 않고 유격이 좀 줄어들면서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방식으로 스티어링도 바뀌어주고요. 서스펜션은 확실히 더 단단해진 티가 나고,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는데 기어가 10단이나 되는 걸 감안하면 기어를 많이 내려주진 않네요. 봤을 때 한 8단이다가 7단 정도, 9단에서 8단 정도, 한 단 정도 내려오는 것 같아요. 8단으로 다니다가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바로 한 5단으로 내려간다든가 그 정도로 과격하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급가속을 하면 기어를 바꾸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결국은 이 차가 지금 스타일도 많이 스포티해지고, 또 엔진의 출력이라든가 또 변속기나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강조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어코드라는 거죠. 어코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고, 또 그런 만큼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세단, 패밀리 세단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금 더 스포티함이 강조된 정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 모델이 그 스포츠라는 이름을 안 붙였는데도 좀
기본적으로 설정이 부드럽긴 하지만 적어도 변속기 세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세팅을 해놨었는데 이 차는 그 차보다는 좀 더 범용성에 가깝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디지털 타코메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어 포지션이랑 속도가 표시가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이랑 연동이 되진 않네요. 내비게이션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이게 국내에서 아틀란을 지금 매립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저기에는 그 스포츠 모드랑 노멀 모드랑 똑같아요. 똑같이 그 디지털 타코메타는 똑같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스포츠 모드가 되면 이 타코메타가 나오고 노멀 모드는 안 나오고 이런 거 아니고 그 눈금 형태로 된 그 디지털 타코메타가 나오는데 저거 보니까 예전 S2000이 생각나네요. 와, 그렇죠. S2000에 이렇게 된 그 디지털 타코메타가 있었는데 S2000이 2000cc 가지고 그게 자연흡기로 2000cc에 250마력을 냈었는데 지금은 2000cc 터보 엔진 가지고 265마력을 낸다는 거죠. 나름 재밌네요. 숫자도 좀 비슷하고. 자, 지금 그리고 이 레인 워칭은 보신 것처럼 그 오른쪽 방향지 시동을 켰을 때만 이쪽 모니터에 표시가 됩니다. 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랑 뭐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근데 금방 빨리 꺼져 버리네. 차가 없으면 빨리 꺼지는 건가? 계기판도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좀 최근 트렌드에 비해서는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판의 약 한 60%까지는 아니고 한 55% 정도가 이게 디지털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모니터는 좀 자유자재로 디자인이 바뀌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군요. 엔진 회전계, 연비, 주행 가능 거리, 평균 속도, 오디오, 전화, 주행보조. 주행보조 시스템은 계기판 중앙 상단에도 표시가 되는데 이쪽 큰 모니터에도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드라이브 어텐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엔진 회전계가 제일 예쁘네요. 아무래도 시프트 패들은 약간 알루미늄 느낌으로 코팅을 해놓긴 했는데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느낌 차이가 있네요. 플러스 쪽에는 뒤에 이제 약간 돌기를 넣어 가지고 마이너스랑 좀 차이가 나게끔. 이쪽 그 변속기가 1.5 터보에는 기존에 그 기어 레버식이고요. 2.0 터보하고 하이브리드는 이 버튼식으로 기어 레버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해놨네요. 저희가 이 버튼식의 기어 변환 장치가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꽤 많은 모델들이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익숙한데 근데 이쪽은 보면 특별히 더 잘 해놨어요. 이 패널을 보지 않고도 손으로 만져보더라도 이게 어떤 모드인지를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에는 테두리를 좀 두껍게 해놔 가지고 그래서 D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후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홈을 파 가지고 버튼을 이렇게 당겨서 누르게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보지 않고도 바로 물론 뭐 이거를 변환하는데 굳이 안 봐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어쨌거나 확실하게 구별을 해놨다는 점이 상당히 좀 돋보입니다. 근데 지난번 어코드 하이브리드 때도 승차감이 사실 굉장히 돋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전자식 가변 댐퍼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확실히 그 요철을 걸러내는 실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충격을 감지하는 순간에 수시로 센서가 계속 노면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때 그 감쇄력을 조절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노면의 요철을 흡수해 주는 실력이 꽤 좋습니다. 상당히 매끈하네요. 지난번 시차 발표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 열선 핸들도 없어요. 이건 진짜 오늘만 하더라도 날씨가 많이 더운 날이 아닌데도 근데도 외부에 차 세워 놓으면 금방 실내는 더워지거든요. 시트도 막 뜨끈뜨끈해지는데 이런 날 통풍 시트가 없으면 이 가격에 통풍 시트가 없다는 건 사실 좀 많이 아쉽죠.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 또 USB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컵홀더 2개가 있고 센터 콘솔도
상당히 크게 마련되어 있고, 정말 어수선하게 두서없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승이 거의 끝나가고요. 일단 스타일에서 굉장히 날렵한 스타일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아침에 나오다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이전 세대 어코드를 한번 슬쩍 봤는데 상당히 덩치가 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차를 보다가 그 차를 보니까. 그래서 차가 굉장히 날렵해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돋보이고요. 그런 반면에 시트 포지션을 또 많이 낮춰가지고 머리 위 공간도 운전석 쪽은 그렇게 많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뒷좌석은 앉아보니까 아무래도 뒤가 좀 패스트백 스타일로 바뀌면서 조금은 머리 위 공간이 부족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운전석 쪽은 그렇게 나쁘진 않군요.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운동 성능은 뭐 충분히 기대한 만큼 256마력 좀 상당히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변속기의 10단 설정이 탑기어의 그 위치는 거의 그대로 두고 그거를 8개, 6개로 쪼개던 거를 10개로 쪼개 놓은 듯한 좀 약간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가속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장거리 크루징에서도 뭐 약간 한 120, 30km로 크루징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차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변속기를 갖고 있는데도 설정 자체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8단 변속기랑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 부분은 뭐 실제로 실주행 테스트를 안 해보고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기어 B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승차감은 지난번 어코드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은 역시 여전히 좀 그래도 좀 단단함이 또 올라오네. 이게 차를 너무 짧게 타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는 와, 승참 정말 매끈하다, 매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또 어떨 때는 분명히 요철을 글러주는 실력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요철을 지나가는데 제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넘어가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도 전체적으로는 좀 상당히 단단하게 설정을 해 놔 가지고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내에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 주행 소음을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 준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마이크도 예전에 2개가 센서가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 센서가 3개로 늘어나서 좀 더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조용한데 한 100km 이상 달려버리면 그다지 이게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있는 건가 확실하게 정말 조용해 라고 하기에는 기대한 만큼은 좀 아니긴 해요.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딱 끼면 순간적으로 적막해지는 그런 느낌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워낙 크니까 이 공간을 다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있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노이즈 캔슬링으로 실내 소음도 상당히 많이 줄여놨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시스템이 있어서 가속할 때 이런 소리도 내줍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소리가 더 크게 나나? 그렇군요. 스포츠 모드에서 소리가 확실히 더 크네요. 이야, 소리 좋다.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이 2000cc 터보 엔진은 3.0 터보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 출력 이야기가 아니고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10세대 신형으로 돌아온 혼다 어코드 2.0 터보 스포츠 모델 시승을 했습니다. 우리 어코드에 기대하는 그 정도의 상품성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전 세대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그 상품성 개선은 좀 확실히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고려해 보면 이 가격에 6기통이 아니라는 거가 심리적으로 저항감만 없다면 모든 다른 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품성은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한번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 to go over. 네, 전체적으로 오디오가 완전 하이엔드 오디오가 장착된 건 아닌데요. 지금 이게 파이오니어인지 파나소닉인지 좀 헷갈린다고 하시던데, 그 디폴트로 기본형으로 적용된 오디오인데 그냥 무난한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비트도 좀 충분히 강한 편이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소리가 이렇게 응집력이 있거나 좀 공간을 꽉 채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죠, 아무래도.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냥 편하게 무난하게 듣는 데는 음색이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듣는 데는 문제가 없는, 네, 그 정도의 오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